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다원수학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철균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이제 이번 설명에서는 저희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정규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올라왔고요. 네,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빠르게 또 읊어드리면 저는 연합반 하나랑 대일강서고반을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제 그래서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. 이 대일강서고반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는 대일고반으로 진행이 되다가 이제 2학년 올라가면서 대일강서가 커리큘럼이 조금 다른 학교들이랑 다르죠. 그래서 두 학교를 원래 대일고반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제 강서고에서도 거꾸로 가니까 강서고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강서고까지 같이 진행을 하게 됐고요. 그래서 2학년 때는 대일과 강서고 친구들이 붙어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간은 저희 고2 연합반 시간은 화토 6시부터 10시고요. 대일강서반 시간은 학교별반 시간은 월금 6시부터 10시예요. 그래서 이 반 같은 경우는 저는 정규반 시간은 어지간하면 건드리지 않아요. 그래서 한번 만들어지면 이 친구들은 1학년 시작할 때부터 2학년 끝날 때까지 이 시간으로 갑니다. 그리고 나서 교재는 제가 이따 설명은 할 텐데 자체 교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. 자체 교재를 사용을 하면서 모든 교재는 제가 다 만들어 들어갈 거라서 저희 내신 대비반은 따로 교재는 준비해 올 게 없고요. 대신 그냥 저는 하나만 바랍니다. 그냥 공부할 마음만 들고 와라 라고 그냥 그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. 다른 거는 뭐 제가 다 준비할 겁니다. 그래서 따로 준비할 건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 때 오늘은 제가 뭘 하는 선생님인지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.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막 유명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반이 뭘 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 반은 어떤 반이고 뭐 하는 반인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. 근데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반들은 사실 그렇게 높은 반 친구들은 아니에요. 수학을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.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은 그런 반이고요. 그래서 내신 수업 때는 단원 설명을 한 번은 꼭 다시 합니다. 저는 꼭 다시 해요. 이 친구들은 단원 설명이 꼭 필요한 친구들이어서 꼭 내신 대비 한 번은 다시 할 거고요. 그러고 나서 내신 대비 들어가면 제가 제일 많이 시키는 거, 수업 중에 제가 제일 많이 시키는 거는 저 객관식을 좀 이렇게 요령껏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, 요걸 되게 많이 시킵니다. 그래서 저희 내신 대비반은 이런 걸 위주로 하는데 이제 교재가 아무래도 교재들이 이따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3단계의 교재를 쓰고 있어요. 그래서 그 3단계를 점차적으로 이제 조금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그러면서 저런 빠르게 해결하는 요령 위주로 수업하는 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근데 그러다 보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아이들이 점점 이제 요령만 늘어요. 요령만. 선생님 그래서 이거 어떻게 더 빨리 풀어요? 아 이거 너무 긴데 이거 맞아요? 분명히 긴 게 맞거든요. 풀이가. 긴 게 맞아요. 이렇게 풀어야 돼.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. 근데 빨리 항상 애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빨리 짧은 풀이 내놓으래요. 빨리 짧은 풀이. 어차피 그런 거 있는 거 다 안다고. 빨리 짧은 풀이 갖고 오래요. 근데 저는 그거를 시작부터 알려주지 않아요. 그래서 애들이 되게 싫어하는데 애들이 제가 하는 말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얘들아 다 했니? 자 그럼 여기 봐봐. 이 말을 되게 싫어해요. 그럼 뭔가 있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저는 무조건 정석적인 풀이로 고생을 시킨 다음에 알려주는 선생님이에요. 왜냐면 그냥 알려주면 어차피 기억 못해요. 근데 이게 고생을 시키고 나서 알려주면 지들도 짜증이 나요. 왜 내가 이 고생을 한 거야? 근데 그러면 기억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일단 무조건 한 번은 고생을 시켜요. 그러고 나서 제가 알려주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신 대비 때는 그런 게 많을 거예요. 근데 그럼 문제가 생기죠. 얘네가 서술형 푸는 법을 몰라요. 그러면 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이 친구들은 수학이 힘들고 짜증나고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 번 풀었으면 끝이에요. 이게 뭐 책에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고 난 짧게 풀어서 답 나왔어. 끝. 이런 친구들이 많아서 그거를 좀 잡아줘야 돼요. 이제 그래서 제가 서술형을 위한 정석적인 풀이법을 써줍니다. 이제 서술형은 이렇게 쓰는 거야. 나 분명히 얘기했어. 서술형이 이거 쓰면 안 돼. 이거 쓰고 빵점 맞았다고 나한테 뭐라 하면 안 돼. 분명히 얘기했어. 그러면서 서술형 풀이법을 알려줄 거예요. 서술형은 진짜 이렇게 교육과정 내에 들어있는 게 여기니 여기까지만 쓰는 거다 라고 알려주는 수업이 될 거고요. 이게 연합반에서 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. 그럼 거기에다 플러스 저는 그 대일강서반, 학교별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시험이나 이런 거를 사실 연합반하고 같이 보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이 친구들은 아마도 각자 학교, 본인 학교 기출을 더 많이 보게 될 거고요.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또 계획 중인 게 이 학교별반을 묶어놓고서는 얘네를 따로 한 해씩 더 불러서 학교 프린트가 나오고 뭐하고 할 거란 말이죠. 이제 그래서 그 프린트를 제가 다 풀어주고 그냥 풀이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저는 좀 읽게 만들고 싶어요. 그래서 이 문제가 의도하는 게 뭔지 그래서 제가 해석 타임이라고 적어 놓은 거거든요. 그래서 문제를 얘가 의도하는 게 이런 거야. 얘는 이렇게 읽는 거야.
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수학은 만국공통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이 말을 제일 싫어하죠. 수학은 만국공통어다.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데 수학을 못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라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먹히죠. 근데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이 만국공통어라서 제발 똑바로 읽자를 조금 많이 강조를 할 겁니다. 그래서 대일고 친구들이나 강서구 친구들, 학교 별반 친구들은 그냥 묶어놓고 걔네만 불러놓고서 수업 시간 내에도 이건 이렇게 읽는 거라고, 프린트해서 이렇게 읽으라고 주는 거라고 요 얘기를 하는 시간을 조금 더 가지게 될 거예요. 이제 그러고 나면 뭐 밑에는 당연한 거죠. 대일 강서 친구들은 교과서 변형은 뭐 연합반 친구들도 할 거지만 이 변형 문제를 얘네는 조금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. 아무래도 대일 강서밖에 없으니까 한 두세 개 정도를 줄 겁니다. 그리고 나면 모의고사 변형은 당연히 필요한 거죠. 얘는 근데 난이도가 조금 높을 겁니다. 지금부터는. 그래서 이 친구들은 대일 강서 고반 친구들은 공부를 조금 연합반 친구들보다도 조금 더 좁고 깊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냥 우리 요런 게 나왔으니까 여기만 파자 이렇게. 그래서 처음에는 연합반하고 대일 강서반이 나가는 진도가 비슷하거든요. 같은 책으로 나가기도 하고. 근데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얘네가 다루는 거랑 쟤네가 다루는 게 달라질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러고 나면 이제 그 교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그럼 이제 제가 쓰는 교재가 어떤 교재인지. 근데 이거는 제가 자체 교재를 쓰는 거는 요게 내신 초반부에 쓰는 교재들이에요. 내신 초반부. 근데 이 교재는 1단계는 아이들이 잘하면 안 써요. 잘하면 안 쓰는 교재인데 지금까지 안 쓴 적은 없어요. 이제 안 쓴 적은 없고요. 잘하면 안 줄 겁니다. 근데 이 1단계 교재는 어떤 거냐면 진짜로 원래 이건 내신 때 쓰면 안 돼요. 원래 이건 내신 때 쓰면 안 되는 교재인데 그냥 이제 수학이 힘드니까 좀 자신감을 가질 교재로 쓰는 거여서 이 정도면 시중 교재로 말씀을 드리면 센 B단계 정도도 안 될 겁니다. 그 정도도 안 되는 교재로 시작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이 1단계 교재는 제가 준 거 단원 설명 다 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그냥 진짜 똑같이 따라만 하면 돼요. 본인이 뭐 생각할 게 없어요. 제가 했던 거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.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1단계에서 하는 거는 그냥 똑바로 연산하자 위주의 교재들이에요. 연산 똑바로 할 수 있니? 그리고 시작부터 내신 대비 시작했다고 빡세게 가면 제 친구들 다 퍼집니다. 처음에는 너 방학 때 공부 좀 했나 봐. 이런 느낌을 줘야 돼요. 뭔가 문제가 풀려. 선생님 이거 문제가 왜 풀려요? 이런 느낌을 줘야 돼요. 그래서 얘는 문제가 좀 쉬울 거고요. 그냥 공식 자체를 외운 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게 끝나고 나면 이게 오래 안 걸리거든요. 그래봐야 한 일주일 한 수업 3번 정도면 끝날 거고요. 그럼 그 뒤에 자체 교재 2단계 교재가 이게 저도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명 센스가 없어서 책 이름을 아이들이 책 좀 이쁘게 만들어 달라고 막 그러는데 제가 미적 감각이 전혀 없어요. 저는 저희 가족 자체가 유전자 몰빵이라 동생이 미대예요. 근데 동생은 수학을 정말 살면서 본 친구들 중에 제일 못해요. 그럴 정도로 저는 유전자가 몰빵이라 제가 미적 감각이 아예 없어서 표지도 뭐 어떻게 이쁘게 만들어야 되고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가장 직설적으로 지었어요. 1단계 교재는 따라만 합시다. 2단계 교재는 지금부터 생각을 합시다. 근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. 이 교재부터는 그냥 따라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. 본인들이 뭘 써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. 지금부터는 암기한 공식들이 하나 탁 넣었다고 답 나온 애들이 아니에요. 이거 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되지? 이거 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되지?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교재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집니다.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요. 아이들한테는 이 정도는 껌이다라고 해주지만 문제가 조금씩 어려운 건 맞아요. 여기서부터는 시중 교재를 말씀드리면 B단계보다는 어려울 겁니다. 거기서부터 어려운 교재들도 들어갈 거고요. 그러면서 제가 일부러 좀 괴랄한 그래프들을 많이 넣을 거예요. 그래프나 이제 도형이나 이런 괴랄한 모양의 식을 좀 많이 넣을 거예요. 그냥 그런 거에 쫄지 말라고. 그래서 이제 이상한 모양이나 그래프가 와 왜 이렇게 난잡해? 이렇게 보이는데 막상 풀어보면 별거 아닌 애들. 이런 애들 위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부터는 중요한 거. 이 교재 쓸 때부터는 제가 문제를 풀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푸는 거야. 한 4-5문제를 정해주고요. 그러고 나서 수업 시간 내에 시간을 정해줍니다. 개당 2분? 뭐 많으면 3분? 정도 정해줘요. 근데 그 시간 내에 뭘 하는 거냐면 이거 못 풀겠으면 넘어갈 줄도 알아야 돼요. 그 시간 내에 다 풀어라가 아니라 끝까지 다 봐라가 목표인 거예요. 그래서 계속 문제를 푸는 와중에도 본인이 시험 보는 것처럼.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능력을 기르고 싶은 거냐면 나 이거 못하겠는데 하면 과감히 넘어갈 줄도 알아야 돼요. 그래서 그게 조금 이게 시간 관리를 위해서 얘네는 그냥 문제 풀 때 자체도 타임 어택으로 할 겁니다. 지금부터는 몇 분 딱 고정
그래서 끝까지 다 못 봤으면 저 아직 못 풀었는데요? 없어요. 그냥 딱 고정이요. 이제 문제풀이 할 거야. 그러니까 끝까지 다 보라고.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또 이제 이렇게 되면 시간이 남는 친구들이 있어요. 패스 이렇게 남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저한테 혼납니다. 그럼 남아서 아마 하고 가야 될 거예요. 이제 그러고 나면 이 3단계 교재는 이것도 제목 그대로입니다. 이건 진짜 어려워요. 이제부터는 진짜 어렵고요. 모의고사 이런 데서부터 4점짜리 어려운 교재들 막 이런 걸 쓰는데 그런 문제들을 갖고 올 건데 아까 말씀드렸죠. 저희는 수학이 힘든 친구들이라고 이거는 선택적으로 배부합니다. 그래서 저는 사실 내신 대비를 할 때는 수학이 힘든 친구들이라고 해서 어려운 내용을 빼고 가르치질 않아요. 저는 그냥 스파르타입니다. 그냥 할 거야. 혹시나 하나 얻어 걸릴지 어떻게 알아요? 그럼 배 좀 높은 거 하나 더 맞으면 그게 어디예요? 우린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하기 때문에. 이제 그래서 얘는 어려운 것도 다 시키긴 할 거예요. 다만 여기서부터는 못해도 제가 크게 잔소리를 안 할 거예요. 그냥 다시 봐. 내가 할게 다시 봐. 다시. 그냥 이런 내용의 수업인데 요거는 앞에 2단계 책까지 끝난 친구들한테 선택적으로 배부하는 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푸는 친구들도 이 시간 관리를 위한 타임어택으로 얘는 이거부터는 전부 다 그냥 시간 딱 정해놓고 문제를 풀게 시킬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진짜 하는 친구도 있고 안 하는 친구도 있을 거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까지 교재를 끝나고 나면 이게 몇 주 안 걸려요. 이게 몇 주 안 걸리고요. 그래서 중간고사 때까지 저는 어떤 선생님이냐면 저는 반복을 좋아하는 선생님이에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 번의 책을 막 여러 권 나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. 막 이거 부교재 쓰고 저거 부교재를 해오고 이렇게 막 나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저는 후루룩 해서 중간 범위를 계속 반복시키는.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계획 중인 교재들로만 따져도 7번 정도를 계획하고 있어요. 반복을. 그래서 이미 교재 선정도 다 해놨고요. 그래서 이게 시중에서는 또 살 수 없는 교재들이 있어서 저도 운 좋게 막 알게 된 교재들이라서 교재는 제가 다 이렇게 배부를 할 거고요. 그러다 보니까 아마 7번에서 최대 10번까지 계획 중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10번은 사실 진짜 힘들더라고요. 저도 해보면서 내신 대비 때 10번 반복을 해본 게 딱 한 번 맞춰봤어요. 이제 올해 친구들은 아니고 제가 딱 한 번 해봤는데 사실 10번까지는 좀 힘들고요. 한 7회 정도는 반복을 하면서 그것도 쉬운 거 어려운 거 이렇게 반복을 할 거예요. 이게 왜 그러냐면 또 뒤로 가면서 점점 어려워지면 학생들이 뒤로 가면서 점점 포기를 해요. 수학을. 이제부터 여기서부터는 안 해도 되나 봐. 그래서 저는 안 알려줍니다. 이게 어려운 교재인지 쉬운 교재인지 안 알려줘요. 그냥 풀어. 그럼 어떤 날 애들이 왜 이렇게 잘 풀리죠? 책이 쉬운 거니까. 어떤 선생님 나 진짜 수학 포기해야 될까? 책이 어려운 거니까. 근데 그거를 안 알려줄 거고요. 그리고 저는 시험도 그렇게 봅니다. 시험도 기출 시험을 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제 또 기출 중에 또 철경고 기출이 있어요. 제가 직접 만들어 들어가는 기출이. 그 기출은 모든 문제 단답형에 어디가 어려울지 몰라요. 저번에도 시험지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킬러 문제 4문제를 첫 페이지에 넣었어요. 그랬더니 진짜 점수가 반토막이 나더라고요. 이제 그래서 어디가 어려울지도 모를 거고요. 난이도도 막 섞을 거고. 그래서 요 반 자체가 목표가 이건 되게 허황된 목표긴 한데 전원 1등급이 목표입니다. 이 전원 1등급을 받게 시키는 게 목표고요. 아니 근데 누구나 다 맞추려고 공부를 하는 거니까. 그래서 저는 전원 1등급을 목표로 공부를 시킬 거라 그렇게 막 어려운 거 째끼고 이런 건 안 할 겁니다. 어려운 거 째끼고 이런 거 안 할 거고요. 그냥 닥치는 대로 다 풀 수 있는 학생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 반 목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저희 반 목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마지막으로 저희 수업 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한 회차에 제가 뭘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수업이 시작하면 진도부터 나가요.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문제를 유형을 한두 개씩 풀어줘요. 자 이거 따라하자. 그래서 따라하고 본인들이 이제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고 질문을 받습니다. 이제 그러고 나면 이게 끝나고 나면 시험을 봐요. 근데 요거는 진도 한 바퀴 끝난 후로 그때부터는 시험을 봐요. 그래서 기출 시험을 보고 풀이까지 마치면 이게 저희 반 한 회 커리큘럼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요거는 전체 커리큘럼이 아닌 한 회차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 반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여기까지 저희 반에 대한 소개는 마치도록 하고요. 내신 때도 또 저희는 또 항상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항상 매회 그랬듯이 엄청난 성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